안녕하세요, 컴공선배 제리입니다. 자, 돌아온 제맘갑 시간입니다. 왜 제리가 만나러 갑니다를 할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백엔드 개발자 로드맵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백엔드 쪽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텐데 각각의 주제에 전문가분들을 한 명씩 인터뷰 요청 드리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쪽에서의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 개발자로 처음 이제 취업을 했지만 SQL을 주로 다루는 일을 하다가 DB에 관심이 가서 지금은 DB 쪽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개발자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재욱님을 모시게 됐는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바 카페 커뮤니티라는 곳의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커뮤니티,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바 카페 커뮤니티에서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분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거기 계신 자바 카페 커뮤니티 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하면 정재욱이다 라고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이고.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잖아요. 네. 맥락을 최대한 카톡으로 길게 써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바로 만나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때 만나서 카페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꿀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 만나는데 카페에서 1시간 반을 떠들었어요. 맞아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걸 다 응해주셨는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열정이 있는 분 같았어요. 서울 올라와서 여러 스터디도 다니고 다른 컨퍼런스도 다니고 할 때 진짜 갓 신입일 때 모습처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이제 대학생 느낌? 그래가지고 인터뷰 하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인터뷰 할 수 있겠다. 근데 준비하면서 많이 떨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죠? 저 아직도 대학생으로 먹히는 인터뷰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시다가 자바 공부하시다가 SQL로 넘어갔고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일을 하시는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바로 처음 했을 때는 제가 경영정보학과 졸업할 때 학과 자체가 이제 프로그래밍도 다루고 데이터도 다루고 경영도 다루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프로그래밍을 원래 좀 좋아해서 공대 가서 수업도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가 취업할 때 돼서 이력서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스펙도 없고 뭐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 졸업 예정자들한테 스터디를 열 텐데 올 사람 와라 이래 돼가지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자바도 가르쳐 주시고 JSP도 가르쳐 주시고 소규모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취업을 위해서 자바 스터디를 하다가 교수님께서 이력서를 갑자기 쓰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재수 좋게 경기도에서 신규 채용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인턴으로 일을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전에 배웠던 자바 스터디가 있으니까 빠른 적응을 하면서 일을 했죠. 저녁에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IT 학원 가가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뭐 스트러치 이런 자바 관련된 쪽 공부를 하면서 제 기술은 자바를 늘리고 싶은데 개발자로서 주 업무가 계속 SQL을 주로 다루더라고요. 속도 화면에서 빨리 나오고 뭐 천천히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있었는데 같이 대구에서 올라온 룸메이트가 자기 팀에 팀원분이 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동영상 26개짜리를 나 받았는데 너도 볼래? 이래서 줬었어요. 네, 그걸 처음 받고 나서는 이제 인강 느낌이잖아요. 동영상 강의인데 딱 틀어놓고 바로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걸 한 6개월, 7개월 동안 그냥 있는지도 까먹고 있었어요. 보통 그렇죠. 네. SQL을 이제 주로 다루는 업무에 계속 접하다 보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 뭐가 있지 하면서 책을 보려고 하다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그 동영상 생각이 다시 나서 퇴근을 하면 집에서 제가 짰을 때 하루에 3개씩 보면 2주나 3주 안에 끝나겠지 하면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역시나 원론적인 수업 시간에는 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26개를 다 뗐어요. 그렇게 한 번을 다 떼고 나니까 소속돼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SQL로 어떻게 해야 이게 빨리 나오고 하는 게 그려지더라고요. 더 제대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동영상을 한 번 더 봐요. 2번 완독으로. 근데 이제 두 번째 봤을 때는 영화나 드라마 보듯이 정말 재밌게 봤어요. 또 흥미가 생기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동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그 동영상 자체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책 두꺼운 거 그게 1, 2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강의거든요. 그 책도 사서 보게 됐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데이터가 참 재밌는 일이구나 해가지고
DB 스터디도 다니고 컨퍼런스나 모임이 있으면 찾아서 가고 막 이랬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는 것 자체를 보면 저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재밌어 했으니까 공감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너무 재미가 없다. SQL 짜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막 자바 언어를 더 잘하고 싶다. 코틀린을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적성에 잘 맞더라. 집합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옵티마이저의 개념,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 대한 개념만 알아둬도 훨씬 낫거든요. 저 스스로는 그 동영상을 2번 완독했지만 총 동영상을 완독한 걸로 치면 한 7, 8번은 돼요. 네. 자바 카페에서 한 3번, 4번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제 학교 후배들이랑도 카페에서 그냥 이어폰 끼우면서 스터디하고 제가 설명해주고 질문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 강의를 진짜 달달 외우셨던데. 그게 나중에는 무슨 강의에 어느 부분이 싱크가 안 맞으니까 요거는 내가 설명해주고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까지 되긴 했어요. 수학적 사고, 집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데이터베이스 쪽에 네. 잘 맞더라. 그리고 이제 스터디 아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공부를 하는데 좀 지겨워하지 않고 끝까지 어쨌든 한 번만 완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끈기 있는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저도 왜 데이터베이스에 되게 빠져들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책 보면서 DB 막 공부할 때는 솔직히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실무로 산업체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으로 이제 다뤘는데 그때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상태값을. 근데 그때 바로 SQL 쳐서 바꿔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진짜 미치겠네 하면서 책 보는데 재미없고 근데 이거를 한번 전화 올 때마다 SQL 직접 그 실시간으로 딱 전화 받고 치면서 이거 좀 재밌네 하면서 더 잘해야지 이런 걸로 뭔가 저도 빠져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재용님도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실무 쪽 하면서 조금씩 이게 접합이 되다 보니까 네. 되게 흥미가 많이 생겼다 그쵸. 이런 것 같아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성을 찾으려면 실무를 바로 해야겠군요. 최고죠. 네. 그게 최고죠. 근데 보통 신입으로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다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뭔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막 있을까요? 회사의 업무를 하다 보면 데이터를 다루지 않고 그냥 문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면 데이터를 다루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서울에 처음 와서 일했던 그 회사도 대기업이니까 이미 인프라는 다 구축돼 있었어요. 테이블 설계를 제가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 SQL을 다루는 걸 했었거든요. 동영상 강의에서도 당장 테이블 구조를 뜯어 고치고 뭐 하는 부분은 그 다이렉트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업무가 이미 프로세스가 흘러가서 데이터가 쌓이고 이러면 그것조차도 비용이고 큰 리스크다. 그러면 이제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SQL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까 하면서 접근하다 보면 그러니까 집합적인 처리라든지 부분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체로 처리하거나 하는 옵티마이저의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실력이 훨씬 늘어나요. 저도 오히려 테이블을 건들 수 있고 제가 변경할 수 있었다면 아마 실력이 늘지는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의 DB를 바꾸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엄청난 일이죠. 네. 대학생이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조그만한 프로젝트더라도 일단 빨리 출시를 해서 실제 유저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든 받아내서 조금씩이라도 튜닝을 해보고 이러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든지 실무가 최고입니다. 실무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요새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세요? 요즘은 자바 개발자는 그냥 그 운영진으로서는 잠시 내려놨고 개발자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춤을 추면서 지금 요즘 지내고 있죠. 춤이요? 네. 무슨 어떤 춤을 추시는지. 그 스윙이라고 커플 스윙이요. 댄스. IT 쪽으로 더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 더 챙겨야겠다. 네. 혹시 그렇게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그 단어가 뭐지? 그 힘든 거. 번아웃. 번아웃. 네. 아. 번아웃이 있었다든지. 네, 번아웃이 있었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안 맞아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번아웃이 왔던 프로젝트에는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을 제가 처리했지만 처리한 걸 가지고 저한테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느낌이 들도록 대우를 받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일이 하기 싫어서 한동안 또 제가 하던 일은 못 그만둬요. 이직을 할 때도 제의가 오면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한 프로젝트가 꽤 많거든요. 네. 번아웃이 왔던 프로젝트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한참 많았지만 시작했으니 끝은 내야 한다 하는 그걸로 그걸 딱 끝내고 나서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고 회사 그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이 날 이후로 이제 일 안 합니다. 퇴사 선언인 네, 거죠? 퇴사를.
진짜 일을 딱 그만두고 쉬었어요. 좀 쉬시면서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한 취미 같은 거 막 찾다가 네. 좀 근데 또 공부하는 거를 그만두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걸 뭔가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참 다양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코딩 관련된 그 동영상 그런 거를 보거나 경매요? 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아, 네. 경매하는 그 법? 왜냐면 집 관련돼서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야 한다나?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지금 전세집을 구할 때도 근저당이 뭐냐 뭐 이런 용어 자체가 전혀 저한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위험했었나. 아,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네, 그냥 집을 구하려 구하려고 했더니.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프로그래밍 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듣기는 분명히 DA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지금 업무는 거의 DBA. 아, 계약을 할 때 이제 업무 설명을 DBA로 설명을 했나 봐요. 용어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느끼는 바로는 DA는 그 아키텍처, 테이블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DA 쪽이 하고 DBA는 테이블 영역을 구성하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이라든지 뭐 계정이라든지 테이블 설계 외에 데이터가 굴러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을 DA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스키마들의 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DBA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스키마에 대한 검토를 DA랑도 하기도 하겠지만 네. 내부적으로 뭐 리스토어하는 거, 백업하는 거, 복구하는 거, 인덱스들 뭐들 계정들 하는 그 전체 총괄 담당으로 하는 그러면은 스키마만 관리하시려 하다가 전체 총괄로 그러고 있습니다 들어가셨네. 지금. 근데 또 그걸 잘 하고 계신 거잖아요. 찾아내서 공부하고 이전에 이제 이미 동영상 스터디를 하고 설계 그 공부도 했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또다시 공부하는 느낌으로 지금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즐거워하시니 다행이네요. 이게 개발자라고 하는 게 진짜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신규 그 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무를 하고 있기 전에는 항상 신기술을 되게 다루는 게 잘하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만들어져 있던 구조 자체를 유지보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은데 그걸 또 얼마나 다룰 수 있냐도 되게 실력이 좋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신기술이 왜 나왔나를 다시 한번 까보면서 예전 기술 스택까지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이게 진짜 잘하는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또 요새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개발자로서 SQL을 좀 내가 잘 다루고 싶어요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것부터 좀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를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스터디를 마친 입장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책 1, 2권을 보면 거의 후반부에 가서야 SQL을 다뤄요. 그 초반부에는 옵티마이저에 대한 영역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고 그 개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DBMS가 어떤 DBMS를 쓰든 데이터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저에 대한 이해를 그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 그걸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또 다루다 보면은 SQL 그냥 다 똑같은 거지 하고 다루다 보니까 오라클은 좀 다른 문법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찾아본 게 ANSI SQL이랑 오라클 SQL 이렇게 두 개가 있던데 이 영역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업무를 먼저 했고 그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도 DB는 오라클이었고 책은 안시였거든요. 안시 SQL이 표준이다 보니까 오라클에서는 돌아가요. 안시로 오라클에서 짜보고 뭐 오라클 쿼리도 그냥 짜보고 했을 때는 그냥 SQL은 짜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실무를 하면서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고 쿼리를 짜다 보니까 오라클이 SQL을 처리하는 방식과 안시가 SQL을 처리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오라클 쿼리로 제가 먼저 옵티마이저에 대한 이해를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시를 딱 접했을 때 제가 원하는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실행 계획도 안 떠지고 왜 이러지 하면서 어떻게 빨리 나올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실행 계획에 대한 그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시 SQL에서 쿼리에 조인하는 구문이 안시는 이너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뭐
그냥 아우터 조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조인 구문을 넣는 게 있고 오라클은 웨어 조건에서 콤마. 네, 아우터 조인을 더하기 표시하고 눈으로만 모두 다 처리하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오라클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걸러내고 조인을 하고 개념을 갖는다면 안시 SQL은 작성되어 있는 구문 그대로 처리해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적혀 있다.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먼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고 마지막에 웨어 처리를 하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처리했으면 하는데 안시가 제 말 안 들어주는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죠. 네네.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시 구문은 그냥 용어의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결국 데이터 처리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구문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많은 DB가 아마 안시 SQL을 다루긴 할 거예요. 오라클은 말 그대로 진짜 오라클을 위한 네. 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MS SQL 쓸 때 한창 안시 쓰다가 오라클로 잠깐 SQL 짜야 되는 왜 주고 왔었었는데 그때 이거 왜 안 먹히지? 이러면서 더 오라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데 오라클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전 모릅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SQL 공부하실 때 뭔가 좋은 사이트들이라든지 이런 제가 거 있었을까요? 그 자바 카페 스터디 했던 분들도 그렇고 후배들한테도 항상 동영상 스터디 하면서 꼭 1주, 2주 차에 보여주는 사이트가 테크온더넷. 누가 이 웹사이트의 주인이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처음 접했을 때보다 카테고리 정리되어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이걸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정리는 잘 못하는데 네. 이렇게 정리 잘 돼 있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함수, 어느 DBMS든 상관없는데 네. 한 DBMS에서 함수를 들어가는데 문자 알파베티컬 정리 말고 그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문자형, 숫자형, 데이트형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네. 이 사이트를 알고 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었어요. 음. 제가 알고 있는 SQL 조인 구문이지만 셀렉트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안시 SQL의 쿼리 방식도 여기서 찾아서 다시 한번 다 읽어보고 SQL 쪽 관련해서는 저는 이 사이트 외에 뭐 다른 건 구글링 하면 웬만한 건 다 나오고요. 네. 구글에서 SQL 구문을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튜닝 포인트를 찾거나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면 구글링을 해가지고 왜냐면 외국인도 똑같이 질문을 해요. 네. 똑같이 궁금해하고 적어도 세계 안에는 제가 원하는 답이 거기 있다고 봐요. 여기 아까 말씀해주신 테크온더넷을 한글로 치기보다는 영어로 치셔야 나오고 테크온더넷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에 SQL, 오라클, SQL 서버, MySQL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왼쪽 위에 있는 SQL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SQL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제 문법들을 보거나 함수들 보거나 아니면 밑에 내리시면서 SQL 문법들, 함수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방금 재용님이 말씀해주신 그러한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어 공부도 되고 SQL도 할 수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RDBMS뿐만 아니라 NoSQL도 있잖아요. 둘 다 잘 알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NoSQL 쪽은 아예 잘 몰라요. RDBMS만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근데 또 업무에 있어서는 RDBMS랑 NoSQL을 둘 다 다루고 있는 환경이긴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둘 다 알면 좋겠지만 네. 어느 한쪽만 안다고 해서 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긴 해요. 저도 NoSQL에 대해서 막 깊이 아는 건 아닌데 RDBMS에서는 좀 더 뭔가 튜닝이라든지 옵티마이저에 더 맞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더 깊게 무언가를 다룰 만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다큐멘트 구조 내에서 데이터를 중복되게 쭉 넣고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찾게 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도 이 정도로는 엄청나게 이제 최적화한다 이런 거는 그냥 중복 데이터들을 놓으면서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거 막 이런 거 같아서 제 생각에는 RDBMS를 좀 많이 공부를 한 이후에 NoSQL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공부하면서 결합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꿀팁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완전 귀중한 꿀팁으로 SQL 짜면서 이렇게 짜면 좋다 하는 것들이 셀렉트, 네. 아스트리크, 프롬 하고 테이블명 네. 웨어 조건 아무것도 없이 네. 그렇게 해주면 이건 전체 범위일까요? 제가 쿼리 짜면서 그 키워드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듯이 좀 별로 싫어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디스팅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시나요? 저 스터디 현분들도 그렇고 제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문의가 오면 강력 추천하고 있어요. 강력 추천으로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